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전일 해외 증시가 그간 낙폭을 그래도 멈추고 반등을 좀 해줘서 다행스럽게 오전 시장을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은 미 증시가 3일간의 낙폭을 보였고 통상 주도주의 하락은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또는 마이너스 61%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이 어제 한 차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미증시 단기 낙폭을 이겨내며 테슬라가 이제 10%대 반등을 해주고 또 애플도 4%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 하락폭에 비해 반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부분을 시가 갭 때 이제 전일 종가 베팅을 했던 부분을 전략 매도로 대응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의 중심주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좀 매매에 집중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변수가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 파생 시장에서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은 주구장창 상방 쪽으로 베팅을 하면서 이 증시를 긍정적인 뷰로 끌고 왔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 시장의 이 수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전에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진행을 쳤었고 선물 또한 동시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활발하게 매매하기는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었고 개별 종목의 테마 장세가 연속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을 참여했다면 어떤 섹터가 가장 셌을지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연 오늘 가장 강력했던 테마 그리고 오후장까지 이 테마가 연속이 됐던 부분은 수소 섹터였습니다. 전일 중국도 2025년까지 1만 대의 차량을 수소 차량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슈가 더불어지고 정부에서 수소 이 충전소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러한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의 불안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자금들이 테마주로 일제히 많이 쏠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면은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터져요. 개별 종목에서 1조 터지는 것을 너무 흔하게 봅니다. 어제도 초록뱀에서 1조가 터지는 걸 봤었고요. 오늘도 5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 터지는 종목이 수두룩 빽빽한데 통상 그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 장이 끝날 때까지 미루지가 않아요. 중간에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제 되반등하고 그거를 물량을 팔아먹는 시간도 필요한데 요즘에 이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흐름에서 떨어질 때도 이 쏠림 현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윗꼬리를 너무 많이 주는 시장이 연속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 물리면 굉장히 요새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매일 종가 베팅을 하고 매일 장중에 매매를 하는 데이 트레이더로서 시장을 보면서 정말 잘만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시장이 열심히 하는데도 쉽지 않은 시장이고 과욕을 하면 시장은 벌을 줍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국내 증시 반등에 힘입어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후 양매도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 움직임을 보였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오전 10시 이후부터 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반등에 주된 시장은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반면 코스피는 프로그램은 연일 팔았는데 장 후반 들어서 선물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금 외국인이 시장을 들어 올리는 모습은 좀 보였었네요. 근데 이제 어제와 반대로 약간 시장의 경계감을 갖고 보는 이유는 만기에
그러니까 롤오버를 하는 물량을 롤오버를 시켰을 것이고,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을 해지를 했을 것이고, 창박판에 다시 선물을 내다 던지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의 종목들 올라갔을 때 청산할 만한 종목들은 청산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 장을 마쳤고, 테마주 위주로의, 어제는 IT 섹터 위주로의 종가 베팅을 들어갔다면 오늘은 테마주 위주의 종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좀 넘어왔습니다. 전일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문제로 좀 SK케미칼이라든지 케파라가 크게 맞았죠.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임상재개 이슈만 없었으면 이제 SK케미칼이 한 번 더 밀려주면 낙주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얘가 이제 또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니까 또 건들 수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시장의 예상대로 따상이 출현했고, 거래량이 오늘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충격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내일장 만약에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 시장에 이 거래 대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면 다른 종목으로 쏠려야 될 돈들이 다 카카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카카오 게임즈의 이 폭발적인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를 보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수소 섹터는 오늘 돌파를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내일장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NC, 에너지까지.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가지 호재로 퀄컴의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호라이즌 계약 등의 이슈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가 6만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될 거고, 6만원을 돌파한다면 지금의 강력한 종목들이 더 강력하게 올라갈 겁니다. 뭐 에이스테크가 올라갔던 것처럼, CIS가 올라갔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쪽에서도 강한 테마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IT 섹터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이슈가 있죠. 정치권에 지금 이슈화가 굉장히 강하고 되는데, 오늘 장 막판에 서현, 윤석열 관련주가 좀 움직였는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가 터져버린다면 또 이런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받는 거는 또 윤석열 검사총장 쪽이 강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반대 쪽이니까. 그러면서 뭐 동일본무라든지 뭐 장중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볼게요. 어제 마감 시장을 보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MSCI 한국지수의 디커플리 현상은 파상의 영향이다. 그럼 오늘의 하락은 또 파상의 영향으로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내일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면, 보통 선물 옵션 만기 때 별 지장 없으면 그 다음날 변동성이 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장도 만만한 시장은 아니겠죠.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전에 선물을 대량으로 걷어들였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봤다. 근데 오늘은 또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 네, 내일의 시장에 대한 이 해지를 해버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선물 장 막판에 움직임이 그랬다라는 거고, 어제까지는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나왔기 때문에 좋았죠. 오늘도 그래서 뭐 시초가의 삼성전기라든지 뭐 휴대폰 부품 섹터라든지 파운드리 관련 종목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60조가 넘는 대기자금 하방을 지켜준다. 대신 한번이 성격이 너무 강하다. 요즘 너무 그래요. 이게 너무 심합니다. 어제의 미증시는 낙폭과대 흐름의 단기 가격 반등 구간이고, 이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죠. 거기에 중간값이라도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정 부분 희망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선물 옵션 만기는 장 초반 상승 이후 매매를 잠시 쉬고 오후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 변동성이 너무 커요. 잘못 눌림 들어가면 상당한 손실을 보고, 그날 변해가는 시장 안에서 주도주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하다라는 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 캐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면 장중에 매매를 해도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종가까지 최대한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종가에도 그 섹터가 강함을 유지하는 종목군들, 내일까지 기대감이 연장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종가 베팅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오전 내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뭔가에 대한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절대 물량을 누군가가 받지 않고 그 종목이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간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왜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래 대금이 500억, 1000억, 뭐 2, 3천억 되는 종목이 올라간다? 그거는 진짜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한쪽 방향으로 옮겨갔을 때만 가능합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도 매매를 했고요. 수출 허가 이슈가 있는 종목은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말했고, 자, 그럼 종목들 보도록 하죠. 오늘 최근에 잠깐 여기다 적었던 이마트 하나 적어보고, 자, 시장 선물 먼저 보면은, 일단 선물은 상승을 했는데 포지션 자체가 지금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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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죠. 내일도 아래로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 코스피는 장막판 동시호가에 0.34%를 뺐어요. 동시호가를 눌렀다라는 거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내일도 한 번 더 누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동시호가에 올렸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시간 외에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좀 오늘 1.7%의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장 막판에 뭐 여기 갭으로 떨어진 구간을 또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왔는데, 약간의 쌍봉 위치에서 어정쩡합니다. 어정쩡하고 긴 윗꼬리를 다는 종목에서 만약에 음봉이 이런 자리에서 또 만들어지면, 음봉이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내일장은 종가 베팅을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돌파해도 막히는 곳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지수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수 종목보다는 테마주 위주로의 지금은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 대형주는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금요일 혹은 다음 주에 방향성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 6만원의 벽에 부딪혀 있죠. 삼성전자는 오를 때 사면 안 되고 또 떨어지면 21선 아래에서 사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좀 올랐다라고 보여지네요. 외국인의 강한 수급에 의해서. 삼성전기는 신고가를 쳐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넘지를 못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장중 프로그램 좀 매도 영향 혹은 시장 전체의 이 흐름 때문에 좀 못 돌파한 것 같은데요. 얘도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차피 휴대폰이라든지 MSCC 부분에서의 이 성장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 오늘 굉장히 좀 씁쓸하고 굉장히 조금 아쉬운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누적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잘 올라오다가 오늘 동시호가에서 조금 크게 맞았어요. 크게 동시호가에서 굉장히 좀 크게 좀 떨어뜨리고 마감을 해버렸는데, 1.86%의 시간에 1%, 그러면 거의 이 대형주가 3%가 떨어졌다. 내일장 살짝 밀리고 올라오는 흐름을 일단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코스피 200 동시 편입인데 그 기대감으로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 예상과는 약간 반대로 가는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추세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는 뭐 LB 세미콘이 굉장히 강하게 갔죠. 사실 LB 세미콘 장 초반에 매매를 했어야 됐는데 이때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때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때죠. 이 구간에서 들어갔어야 됐는데 돌파, 눌림, 돌파, 눌림. 근데 이제 어정쩡한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 손절을 좀 하게 된 종목이네요. 이 구간에서 조금 아쉽게 한 3,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하고 스탑로스를 걸어놨었는데 점심시간에 스탑로스가 체결이 좀 돼서 엘비스리콘에서 오늘 손실 하나 본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ICD 전일 말씀드렸던 ICD 오전에 전일에 종가 베팅하고 오전에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고요. 네페스도 종가 베팅에 들어갔던 종목이고 테스나도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테스나가 가장 좋은 흐름이었는데 너무 다 좀 싸게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이쪽 IT의 대장은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네 이쪽이 되는데요. 특히 하나마이크론이 추후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시가총액면에서도 굉장히 좀 타 종목 대비 상당히 메리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승 중에 있다 라고 보여주고 이 종목 이런 흐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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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네, 그 가능성이 있어요. 위아래 흔들면서 지속 우상향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보고 있는 뭐 종목도 머니 QNC라든지 좀 지지부진하네요. 특히 이제 시간 외에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다 좋지가 못해서 내일장은 대응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후반 코스닥 지수를 올렸던 만큼 네,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많이 빼는 것 같아 좀 그런 점이 좀 몸내 속상하네요. 자, 랩지노믹스는 전일 매매를 하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매도 포인트 잡아주고 재매수 구간을 저희는 39,500원 네, 39,500원의 재매수 구간 목표 주가 42,000원 대부분은 거기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41,900원 네, 41,900원에 매도를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는 어제 시간 외에서 다 팔았기 때문에 없고요. 이 자리에서 사서 매도하고 나머지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갑니다. 나머지는 좀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매매한 게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저희는 오전에 매매를 했어요. 이 구간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저희가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버렸죠. 굉장히 싸게 샀는데 여기 샀는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버렸더니 여기까지 올라가는 조금 대한강통신은 아쉬운 매매가 좀 됐고 굉장히 싸게 잡았으니까 저희가요 4,500원에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잡아서 너무 일찍 팔아버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팔아가지고 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매한 게 JNK 히터. 오늘 수소트 섹터가 굉장히 강했죠. JNK 히터 그 다음 타임에 얘를 들어가서 얘도 거의 비슷하죠. 10,000원 이하 돌파 전에 확인하고 이거는 같이 들어가서 이제 계단식으로 해서 최고가에서 거의 대부분 물량은 다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 섹터를 하나 더 했습니다. GNC 에너지고요. 내일도 여전히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아쉬운 게 이 부타기까지 다 해서 수익률이 7%가 넘었는데 갑자기 무너져서 저는 못 샀고요. 나머지 이 종목은 종가 베팅으로 했던 종목이라 일단은 다시 재편입 종가 매수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끌고 갑니다. 수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수소차 섹터들.
수소차 섹터들을 보면 GNC 에너지도 차트가 신고가 영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강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죠.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고 다시 눌린 구간이 정확히 얼마냐? 68,500원입니다. 그럼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렸을 때는 충분히 재편입 관점으로 봐야 되고, 얘뿐만 아니라 오늘 동아화성 강했죠. 그 다음에 유니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시간 내에서도 강하고요. 유니크, 그리고 대우부품도 강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돌파를 해놓고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섹터가 지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수소 섹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 GMB 코리아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GMB 코리아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GMB 코리아, 대우부품 등등 흐름 자체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자, 테라젠 이텍스도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거는 저희는 이 돌파 구간에서 심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할 때 이 주포가 외국계 프로그램 매수로 뚫었어요. 중요한 매물대를. 결국 프로그램 매수를 보고 같이 진입을 한 종목인데, 추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오장에 올라간다? 그런 종목이 종가 베팅에는 대상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아래서 한번 하고 여기서 대부분의 매수는 이 자리에서 많은 물량이 잡혔죠. 여기에서 왜 여기냐? 이 구간 이때 매도를 여기서 잡고 여기서 첫 매매가 됐죠. 여기서 첫 매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잡아야 돼요. 이때 잡아야 되고, 이때 매매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바보예요, 바보. 이때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물론 이때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수익 구간이랍니다. 이 구간이 되면 이미 9% 가까운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도 이 비슷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깨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한진칼. 이건 아니고 한진칼이었던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비슷한 유형의 차트 패턴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테라젠 이텍스 잠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테라젠 이텍스 종목에 대해서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 자리에서 돌파의 임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최근 이 진단 관련된 이슈로 사이토젠이 상한가를 가서 얘도 그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관련해서 뭐 김빛날의 교수 관련주로도 유명한 종목이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둘 중 하나예요. 뭐 돌파냐, 그러니까 여기서 갭 떠서 내일 돌파냐 아니면 밀리느냐. 근데 지금 오늘 시간에서 빠진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13,000원까지는 이해 가요. 13,000원까지는 빠져도 괜찮다. 왜냐, 이 갭에 대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갭 상승한 거는 시간의 상승을 바라고 샀던 사람들이고, 못 가니까 이 사람들의 순절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절 물량을 내일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13,000원까지 괜찮고, 저희는 전부 다 50% 팔고 나머지는 들고 가는데, 살짝 밀렸다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 이 구간
네, 이 구간 지금 두 번째 돌파가 12,500원 구간입니다. 12,500원 구간에 지지하면서 재료가 나온다면 이렇게도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 한번 더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 하이비전 시스템 서현 이야기를 해야죠. 서현도 지금 시간에 좀 올랐는데요. 오늘 종가 공략 대상 중에 하나가 서현이었어요. 오늘 종가 매수 대상 중에 하나가 서현이었는데 이때 발견을 한 거죠.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발견을 해서 얘는 좀 들어가기가 애매했고 10,000원 전에 아래에서 좀 사서 올라가야 되는데 10,000원 근접해서 또 10,000원 넘겨서 사기는 좀 부담된다. 이미 이제 시간에서 2.4% 내일 갭 뜰 거고 저는 이런 걸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음봉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가면 잡겠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뭐 안 주면 말고 음봉으로, 그러니까 양봉 뜨고 쭉 밀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랩지노믹스와 비슷한 거죠. 여기서 양봉 떴다가,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올렸다가 쭉 밀어서 이런 거 쭉 올렸다가 쭉 밀은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서현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조금만 실수하면 많은 게 날아가는 그런 무서운 시장에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적으로도 약간 불안한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도 비중은 많이 줄여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종목도 많이 막 물릴 수밖에 없는 막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DCT 라이브 방송 회원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